안녕하세요. 디자인 트렌드를 맡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라고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분이랑 온라인상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과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낯설기도 할 것 같았는데, 앞으로 트렌드는 온라인상의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 오히려 온라인 방송이 다른 교수님들과 변별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강의는 온오프 믹스 클래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온라인 클래스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클래스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자인 트렌드는 이런 강의로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강의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식산업사회에서는,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디자인 트렌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보다 더 값진 수 있는 것을 전달해 주고자 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의 교육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 오프라인 믹스 수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25분 수업을 2번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구글의 행아웃 다 아시죠? 행아웃을 까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랑 화상 채팅도 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과제도 제출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수업을 활성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말을 좀 버벅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다음에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얻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이너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길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디자인 트렌드는 과연 무엇이고 그 트렌드를 어떻게 정보로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를 추출하여서 그것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얻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를 굉장히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번 학기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손에 작은 아니면 가슴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왕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였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생각하는 디자이너, 내가 왜 디자이너가 되었는지, 또 디자이너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망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나무 최창균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이것을 수업 시간에 읽어보지 마시고요. 수업이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세요. 아마 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를 해석하지 마시고 시를 그려보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한 번 읽어보세요. 한 번이 어려우면 두 번도 읽고 두 번이 어려우면 세 번, 네 번 읽어서 가슴속에 품어보세요. 그래서 왜 생각하는 것이 왜 좋은지, 생각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1주차 수업이 되겠는데요.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디자인과 디자이너, 두 번째는 아트, 테크닉, 디자인, 예술, 기술,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아시죠?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멋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디자이너가 그냥 멋져 보여서? 아니면 무언가 예쁜 걸 만들어내서? 아니면 할 게 없어서? 글쎄요. 아니면 그림을 잘 그려서? 아니면 무언가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왜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였을까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듣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아웃 채팅창을 깔면, 행아웃을 깔면 채팅으로 저에게 왜 디자이너를 꿈꾸는지 답변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행아웃을 깔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를 꿈꾸는지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무스 디자인 아카데미라고 이탈리아에 학원이 있죠. 사립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테 도네간이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디자이너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란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해야 하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방면의 언어와 논제들을 이해하고 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리드할 수 있다. 또 디자이너는 이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8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저게 과연 디자이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디자인 트렌드 시간에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꼭 가져야 할 한 번쯤 생각하고 품어야 할 가치이길래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인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된 물건이나 디자인된 것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가치는 인간이 편안하게, 인간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이 불편하지 않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인간 위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디자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삶을 더 낫게 좋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고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디자인의 가치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디자인에 그러한 가치들을 넣으려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디자인을 그런 것들을 내 디자인에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이를테면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연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죠.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런 그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각 방면의 언어와 논제들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리드해야 하죠. 그리고 디자이너는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감성이 자꾸 앞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성이 항상 균형 있게 감성을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균형시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은 집에 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도 필요하지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도 괜찮습니다. 간접 경험에서 제가 적극 권하고 싶은 것은
전시회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디자이너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한번 기술적인 면들을 접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SF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접한다면 그러한 기술과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접목해서 디자인하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디자이너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네,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슴에, 머리에, 손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어쩌면 정말 원하는 것에 많은 것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 노력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는 바로 이 그림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뭐죠? 예, 한 글자입니다. 바로 길입니다. 길. 누군가 많이 걸어갔던 흔적이 있는 길이죠. 또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펜을 한번 잠깐 꺼내볼까요? 펜? 여러분들이 쓰는 필기구 중에서 아무 펜이나 꺼내보면 그 펜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쵸? 누구죠? 사람? 네, 사람이기도 하죠. 디자이너죠. 디자이너가 그 물건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물건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그 물건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심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다.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우리는 필기구를 노트에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가 아니라 옆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민다로 디자이너가 규정해 놓았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필기구를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필기구를 썼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디자이너가 물건을, 즉 디자인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즉 우리들은 그 디자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길을 저렇게 내지 않고 가로로, 여러분들이 보는 가로 방향으로 길을 냈다면 우리는 가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은 걸어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이 저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으로 저렇게 윗방향으로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세상에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디자인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해주는 것에 그저 기뻐하고 단지 그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지만 다른 1학년들보다 분명히 출발선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마음가짐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취하고 그리고 난 결과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제는 제가 뒤에 화면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으로 띄운 것을 리포트로 작성해서 과제 활동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생각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적은 글을 리포트를 A4 용지에 적어서 폼은 조교한테 제가 전달을 해줄 테니까 그 폼을 양식대로 적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